마이크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요. 네, 저 참석하신 분들한테 네,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할 일은 이제 점프보다는 점프 프로에 가깝겠죠. 점프 프로에서의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성공 사례인데요. 지금 점프가 18 버전 2의 버전이 좀 나와서 18 2의 버전을 조금 저도 사용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2의 버전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좀 재밌는 쪽은 점프 안에 이제 파이썬을 네, 스크립트를 그냥 내장하는 관점으로 아마 18에는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저희가 17까지는 파이썬 init, 네, 그다음에 파이썬 execute, 다 파이썬 submit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파이썬을 점프 안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연결시켰다가 실행시켰다가 다음에 뭐 그 끊는 네, 이런 단계를 진행했었다면 점프 18에서는 그냥 네, 점프가 파이썬을 내장을 하는 관점, 그러니까 17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지금 저희가 쿼리라는 관점에서 쿼리를 저희가 마음대로 점프 스크립트에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18 버전에서 이제 점프 파이썬이 내장이 되는 형태로 넘어갈 거로 보고 있어서 18 버전부터는 점프와 파이썬, 네, 그다음에 쿼리 이 세 개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네, 타이트하게 묶어서 쓸 수 있는, 즉 뭐 쿼리 언어를 쓰시든지 파이썬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점프에서 훨씬 더 파워풀하게 네,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점프 관점에서 머신러닝을 바라보자면 뭐 다 가능한 거죠. 즉 점프가 내장하고 있는 머신러닝 네, 알고리즘을 써도 되지만 네,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페이스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이킹론 플러스 알파 네, 기본적으로 사이킹론과의 여러 가지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점프 내에서 파이썬 스크립트 안에 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점프가 점프 프로로 가면서 이게 2023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머신러닝 포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네, 점프 프로 있고 네, BA죠. 네, BA 툴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책이고요. 네, 책 이름 자체가 뭐 테크닉스 앤 어플리케이션스 위드 점프 프로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점프 예제가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점프 예제로 네, 머신러닝을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뉴럴 네트워크까지 실제는 총 6개에 대한 알고리즘이 예제와 더불어서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점프 프로에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에 점프 파이썬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면요. 점프 프로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제공하면서 그 다음에 점프 프로에서는 이제 애드인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딥러닝 관점, 네, 텐서플로우 혹은 토치죠, 파이토치. 네, 즉 이 관점에서 대부분 이미지 프로세싱 쪽에 관련돼 있는 네, 이런 딥러닝 관점의 알고리즘과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저희 공학적인 쪽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지나 정성적인 관점이 저기 파이토치라던가 텐서플로우라면은 저희 공학적인 관점, 즉 연속형이고 그 다음에 정량적인 관점에서는 네, 저희는 대부분 그 GBT 계열, 그레디언트 부스트 트리 계열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GBT 계열에서 다양한 툴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툴이 이제 XG 부스트고요. XG 부스트가 공학적인, 즉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가장 뛰어나다고 이제 캐글 같은 데서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프 프로에서 지금 쓰시는 여러분들 17 버전에는 XG 부스트의 애드인이 있고요. 이거는 네, 여러분이 점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XG 부스트가 버전 17에부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 18 EA 버전에는 지금 파이토치가 네, 그 애드인으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파이토치를 써봤는데
기존의 파이썬에서 쓰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파이썬에서 쓰는 파이토치를 점프해서 쓸 수 있도록 에뮬레이션 해주는 거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파이썬 쓰시는 관점에서는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점프 관점에서 점프 안에서 파이토치를 돌려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점프에서 점프 프로가 얘기하는 머신러닝의 방향이라는 건 명확하죠. 기본적으로 점프가 얘기하는 머신러닝을 베이스로 쭉 깔면서 네, 그 당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툴들, XG 부스트라든가 파이토치에 대한 이런 툴들을 자연스럽게 애드인이라는 함수로 점프에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점프 프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파이썬 스크립트가 내장되어 버리니까 모든 머신러닝 툴들을 점프에서 다 연결시켜서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 그림은 점프 쪽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머신러닝 쪽에 대해서 그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제가 연결시켜 놓은 게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점프 머신러닝은 리그레이션 관점과 디센트리 관점과 그다음 기타 등등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17버전에 XG 부스트라는 애드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8버전에는 딥러닝인 파이토치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전통적인 사이클런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클런 플러스 지금 스탠드얼론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XG 부스트, 라이트 GBM, 그다음에 캣 부스트, 그다음에 파이토치, 그다음에 텐서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다 파이썬 내에 구현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점프 프로는 XG 부스트와 파이토치 두 개를 애드인이라는 함수로 아예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점프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해놨고요. 실제로는 딥러닝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정상적인 데이터를 저희는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정량적이죠. 정량적인 데이터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관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디센트리 계열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배깅과 다음에 배깅에 대한 단점을 더 진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부스팅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 같은 연속형 데이터에 쓰는 머신러닝에 대한 가장 뛰어난 알고리즘은 부스팅 계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배깅과 부스팅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배깅이라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랜덤하게 쫙 샘플링을 해갖고요. 각각에 대한 것들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를 종합하는 개념이고요. 부스팅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이제 하나의 값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에러죠, 에러. 에러에 대한 텀들을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부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배깅과 부스팅이라는 개념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부스팅 계열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스팅 계열 중에서 유명한 세 개를 따지자면 XG 부스트, 라이트 GBM, 캣 부스트가 있고요. 이 세 개는 각각의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세 개에 대한 것들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점프도 XG 부스트라는 요 놈을 애드인으로 점프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정량적인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 쪽에서 가장 뛰어난 알고리즘은 XG 부스트니까 물론 점프에서도 GBT는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배깅과 부스팅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거니까 부스팅 계열 중에서도 XG 부스트, 라이트 GBM, 캣 부스트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점프가 왜 XG 부스트를 넣는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점프에서는 파이토치, 즉 딥러닝 개념을 구현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점프 18에서는 파이토치를 애드인으로 해서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길까지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즉 BA 관점에서 점프가 나아가는 방향이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사이클런에 대한 서머리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쭉 이렇게 나가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많이 쓰는 머신러닝들은 점프가 애드언으로 커버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XGBoost와 파이토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점프에서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점프 프로에는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모델 스크리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모델 스크린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점프가 제공하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전부 다 얘가 돌려서 네, 그 결과를 표시해줘서 최종적으로 네, 엔지니어들이 가장 네, 효율이 좋은, 즉 잘 모델링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프 프로에서는요, 네, 모델 스크리닝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본인이 사용하시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네, 두 개를 병행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점프에서 모델 스크리닝을 선택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네, 오른쪽에 보시면 네, Y값에 대한 값을 주고 네, 그 다음에 X값 주고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네, 밸리데이션에 대한 항목을 컬럼으로 저희가 정의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실제로는 실험 객부 안에 들어가면은 네, 밸리데이션 컬럼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모듈이 있으니까 그거를 써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넣어주고 자 밑에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해 주신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점프가 제공하는 모든 네, 머신러닝 알고리즘 플러스 제일 밑에 보면은 저는 XGBoost라는 게 좀 표현되는 게 보이시죠? 네, 요게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점프가 내장하고 있는 거 플러스 네, 애드인으로 제공하는 것까지도 네, 같이 포함시켜서 모델 스크리닝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 스크리닝을 돌려서 기본적으로 점프가 수식을 만들어주고, 즉 XGBoost는 마치 점프가 내장하고 있는 네,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동일한 거예요. 네, 아주 동일하게 네, 저희가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도 볼 수 있고 뭐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수식도 저장돼요. 컬럼에. 네, 그러니까 XGBoost 같은 거는 실제로 LVN으로 했지만 거의 점프 프로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스크리닝에서는 네, 제가 왼쪽에 다시 옮겨놨지만 부스트부터 쭉 해서 네, 전부 다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스트, XGBoost부터 쭉 해서 최소 16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돌려서 결과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딱 이렇게 떨어져요. 네,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에 대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모델을 만드니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를 보시면 돼요. 이게 0이라는 얘기는 100% 네, 지금 모델을 피팅했다는 얘기고요. 네, 실제로 쭉 밑에 보면은 이제 값이 나오는 거는 그거만큼 말 그대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된 거죠. 네, 잘못 판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순위와 밸리데이션 순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머신러닝 툴들이 없다면 점프 프로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델 스크리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에 대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를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쓰실지 의사결정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점프는 머신러닝 쪽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책에도 언급했지만 점프 프로 이코로 BA 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모델 스크리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실제로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은요, 전처리가 제일 중요해요. 데이터 전처리. 네, 어떻게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퓨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추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로 데이터는 그냥 다 학습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그 머신러닝 모델로 모델링 하고 싶은 것들의 어떤 특징들을 잘 끄집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희 공학적인 관점에서 뭘 바라보자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즉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 대한 값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잘 뽑아내서 그 값을 갖고 다시 시간 영역으로 인버스 시키든지 뭐를 하던 마치 저희가 패스, 스카이패스, 밴드패스, 피스톨 쓰듯이 이러한 기능들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최근에 이제 웨이블렛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POIF 웨이블렛이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항상 데이터를 웨이블렛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서 저희는 이제 배깅이랑 부스팅 계열, 그 다음에 SVM 정도 플러스해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오른쪽 제일 밑에 보이는 요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고, 중요한 거는 어떤 작업을 하시든지 결국 퓨처 익스트랙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퓨처 익스트랙션을 잘 하신다면 아주 학습이 잘 될 거고, 퓨처 익스트랙션이 잘 안 된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학습에. 그래서 퓨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걸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저는 아무래도 공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 몸에서는 시그널이거든요. 신호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전부 주파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대부분 이제 앞으로 지금 보여드릴 요 다음에 이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그 사례는 대부분 이제 웨이블렛 관점에서 저희가 퓨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웨이블렛의 또 하나 장점은 상당히 변환할 때 시간이 빨라요. 인버스 할 때도 빠르고요. 그래서 실시간에 가깝게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웨이블렛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파이썬을 보시면 다 돼 있어요. 뭐 아시잖아요. 파이썬 자체를 이 공학에서는 끊을 수 없는 거는 결국 파이썬이 넘파이 베이스라는 얘기죠. 즉 매트릭 같이 매트릭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뭐 넘파이, 사이파이, 판타스 이런 것들이 공학이라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유용하니까 파이썬이 공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점프가 18버전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러한 전처리 기능을 점프 스크립트 안에 포함시켜서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요, 이제 그 세 가지 성공 사례가 나올 텐데, 오늘 볼 배열이에요, 배열이. 그러니까 실무 공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장이죠. 고장이 회전차란 말이에요. 회전차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장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는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캑을 같이 항상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컨테스트 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스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저도 진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총 9개의 고장과 하나에 대한 정상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자, 이걸 갖고 저희가 학습을 해서 정상 다음에 고장이라는 놈을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목적을 갖고 진행을 했던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비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장비에서 저희가 이제 RPM을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게더링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는 제가 폴트 1부터 폴트 10까지 했지만은 이제 폴트 1은 정상 그런 데이터고 폴트 2부터 폴트 10은 저희가 특정 위치에 고장을 야기시킨 다음에 이제 신호를 받은 거예요. 신호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신호가 나오던 사람 몸에서 신호가 나오면 결국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신호 처리를 저희가 하는 거고 그 신호 처리라는 것들을 고장이라는 퓨처를 익스트랙션 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10개에 대한 시그널이 있는데 일단 저희 이제 웨이블렛 변환을 해서 시그널이 쫙 넘어와서 총 8개 혹은 16개 서브밴드를 통해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요 서브밴드로 만들어진 요 특징, 요 특징들을 갖고서 저희가 고장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총 8영역의 서브밴드로 웨이블렛 변환을 해서 웨이블렛 변환이 된 8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총 10개 저희가 고장을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모델 스크리닝을 돌렸고요. 자, 점프는 참 좋은 게 있죠. 모델 스크리닝 돌리기 전에 저희가 프레딕터 스크리닝을 한번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총 8개 그 퓨처 중에서 5번째 퓨처가 실제로 가장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요건 제가 디테일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저 5번째가 어느 주파수 영역이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주파수 영역대에서 나온 영향이 가장 고장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회피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저 주파수 영역을 저희가 잘 컨트롤하면은, 고장이 발생 안 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설계관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고, 일단 저희가 그냥 제가 한번 쭉 전체를 훑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퓨처 중에서 5번째 퓨처가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나온다라고 일단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모델 스크린으로 수동적으로 돌렸어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순위를 쭉 주는데, XG 부스트 계열과 그 다음에 뉴럴 부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점프에서 얘기하는 뉴럴 부스트는 기존의 뉴럴렛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스팅 개념을 넣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점프에서 아이디어를 잘 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점프 프로라고 해봐야, 은닉층이 2개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점프에서는 은닉층 하나고, 점프 프로에서는 은닉층 2개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딥러닝에서는 은닉층 2n승 넘어가잖아요. 그 2n승이면 몇 개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점프에서 구현하기 힘들다 보니까 점프 나름 잘 생각을 한 게, 그렇다면 부스팅 개념을 점프에 좀 뉴럴넷에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히든 레이어 인덱싱 2개만 갖고 있지만 그 에러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미니마이즈하는 관점에서 신경망을 추가시키면 되거든요. 부스트 관점에서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얘네들은 뉴럴 부스트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이거는 일종의 부스팅 기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부스팅 개념 제한테서 엑스지 부스트도 있지만 제가 일단은 뉴럴 부스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럴 부스트를 선정을 했고, 이걸 보시면 이제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트레이는 0.0025, 밸리데이션 0.0033 정도. 즉 잘못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나오는 퓨처를 8개가 아닌 16개로 저희 퓨처를 나눈다면 충분히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높일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전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더 많은 퓨처를 추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8개 퓨처를 갖고 제가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별 튜닝을 하게 되고요. 자, 뉴럴 부스티드는 보시면 이제 저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뉴럴넷에서 버스 세컨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버스에서 레이어 설정해 주신 다음에 밑에 부스팅이라고 있어요. 부스팅. 자, 그래서 넘버원 모델은 맥스예요. 맥스. 즉 50번까지 계속적으로 부스팅을 해나갈 거라는 얘기고요. 중간에 톨러런스를 만족하게 되면 스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뉴럴 부스티드 된 신경 모델이 만들어지고, 신경 모델을 갖고서 저희가 모델링을 한 정보가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략 저희가 노멀서부터 폴트가 발생하는 것들이 어떻게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발생하는지 보실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노멀인 경우는 전부 다 예측한다라는 거고요. 몇 가지 그 폴트 중에 서로 오버랩되는 영역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생기지만은 저희가 노멀과 폴트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노멀은 전부 노멀, 폴트는 전부 폴트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점프의 좋은 점은
뭐가 됐든 프레디션 프로파일러를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쭉 열었을 때 노말이 될 확률이 0.9997이니까 이거 노말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실제로 네, 8열에 대한 노말 데이터를 넣어서 노말이라는 거를 정말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원래 고장 시그널이 오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웨이블렛 변환을 해서 8개 퓨처가 나오면 그 8개에 대한 퓨처에 대한 조합을 가지고 얘가 네, 노말이다 어쩌서 판단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점프에서 부스팅을 뉴멀 부스트도 했는데 파이썬에서도 제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저희가 XGBoost, 라이트 GBM, 캣 부스트로 진행을 했었고요. XGBoost는 제가 점프도에서 애드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검증 차원에서 같이 한번 돌려본 거고요. 네, 물론 점프의 XGBoost 돌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GBM, 캣 부스트는 저희가 파이썬에 있는 거를 돌려서 네, 네, 그러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헬스케어 쪽에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헬스케어에서 지금 뭐 되게 많이 이슈가 되지만 결국 시그널이죠. 다 시그널이에요. 네, 저희가 어찌됐건 어떤 디바이스를 쓰던 결국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그 시그널을 갖고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 몸에 하는 시그널은 저주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 회전하는 그런 베어링과 같이 값비싼 센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가격 저가이면서도 충분히 원하는 샘플링 레이트의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센서로 몸을 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저희가 그런 사람 몸의 시그널을 갖고서 병을 예측하려고 하는 네, 그런 시도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뇌파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이제 장착을 해야 되지만 좀 더 뭐 개발이 되면 간단한 밴드, 뭐 아니면 간단하게 모자를 쓴다라는 건가 네, 이런 식을 통해서 뇌파 신호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네, 기술을 발전해서 그렇다면 더 명확하게 사람의 어떤 특징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이제 간질, 주로 뇌파 시그널을 갖고 진행하는 거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간질은 이것도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또 이 헬스케어 쪽도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익명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링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간질 데이터 받아볼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간질 그 정상, 그 다음에 간질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간질 발생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걸 갖고 저희가 예측해 보기를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16 영역에 대한 서브밴드 웨이블렛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간질 뇌파를 저희가 총 16개 그 웨이블렛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요 16개 웨이블렛 변환한 게 퓨처 익스트랙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 특징을 갖고서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정상 뇌파와 발작간에 대한 간질 뇌파의 그런 특징, 정상 뇌파 발작 시 간질 뇌파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정상 뇌파 발작간의 간질은 F14, F8, F7, F3 이러한 퓨처가 도미넌트한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작 시간을 살펴보면 F1이 되게 도미넌트하거든요. 그 얘기는 저러한 퓨처에 있는 그런 주파수 영역을 미리 잘 측정을 해갖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저런 발작이 일어났을 때 빨리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프의 이런 프리딕터 스크리닝 자체도 아주 유용하게 저희가 그런 헬스케어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스크리닝을 돌려봤고요. 네. 그래서 나이브 베이스까지 포함시켜서 돌렸는데, 일단은 뭐 나이브 베이스가 한번 나와서 제가 이번에는 나이브 베이스로 모델링을 해서 결과를 예측한 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브 베이스가 선정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거의 다 잘 0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충분히 16개에 대한 서브밴드를 만들어서 퓨처 익스트랙션 했기 때문에, 네. 거의 100%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 요건 이제 개별 튜닝을 한 거고요. 네, 개별 튜닝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네,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이나 모두 with clarification이 0, 그러니까 100%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제가 데이터를 넣은 거고요. 실제 그 이탈 데이터에서 69열을 넣으면 이탈 확률이 1이거든요. 정확하게 이탈이라는 걸 저희가 프레시션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지인 경우는 저희가 뇌파 시그널이지만 뇌파 시그널을 갖고서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나이브 베이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점프에서 나이브 베이지에서 저희가 값을 얻었고요. 파이썬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파이썬은 사이클러 쪽에 들어가시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증을 했는데, 파이썬 쪽에서는 밸리데이션은 약 0이 아니고 약 조금 미스클래리피케이션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데이터의 처리, 그다음에 그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아주 그냥 상세하게 하지 않고요. 지금 비교라는 측면에서 그냥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그냥 참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간질에서는 라이브 베이스로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이제 뉴럴 부스트 같은 경우 쓰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뉴럴 부스트, 즉 부스팅 계열을 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안 쓴 거를 한번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점프에서 모델 스크린을 한번 걸어놓으면 실제로 여러 가지에 대한 트레이닝 앤 밸리데이션 값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고 여러분이 쓰고 싶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갖고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뭐 하나 더 말씀드리죠. 굳이 하나로 해서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서너 개 정도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해서 예측을 해갖고 컴비네이션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갖고 점프 스크리닝, 모델 스크리닝이 주는 요 결과에서 몇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뽑아서 혼용해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적할 때 그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더라도 하나를 안 쓰고 여러 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써서 상호 검증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거로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당뇨 문제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당뇨 판정 데이터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캐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캐글에서 콘텐츠에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요. 총 2,768명에 대한 당뇨 판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당뇨 판정 데이터가 있고, 요 당뇨 판정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둘레, 여섯, 여덟, 에이지, 나이서부터 해갖고, 실제는 저희가 뭐 건강검진 하듯이 측정한 데이터들이죠. 그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정상이다, 그 다음에 당뇨다라는 걸 판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총 2,768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2,768명에 대한 개별 데이터니까 어떤 퓨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전체 데이터를 다 넣고 학습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요 예제는 든 거거든요. 앞에 데이터는 저희가 시그널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 시간 관점에서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 나오면 그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저희가 웨이블렛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퓨처를 익스트랙션 한 거고요. 그래서 특징을 도출한 다음에 그 특징을 갖고 학습을 시킨 거라면 얘는 철저히 그냥 원래 데이터죠. 그냥 2,760만 명 데이터를 그냥 쫙 넣어서 학습을 시켜서 당뇨면 당뇨, 정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겠지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뭐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로 정량적인 데이터로 다 판정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되게 신호는 정상적인데 실제는 당뇨를 앓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바이탈 시그널들은 정상적인데, 뭐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존재를 약간 어떤 바운더리에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략 예측하듯이
이게 몇 100%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걸 예측하려면 방법은 요것뿐이 없죠. 네. 퓨처죠, 퓨처. 네. 즉 퓨처를 더 늘려서 데이터를 즉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면 가능한 거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인원이 필요해요. 요 사람 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검사했던 검사 항목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 항목들이 더 필요하면 그만큼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더 많은 퓨처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 학습을 시키고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그냥 이거 있는 데이터를 갖고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네. 그래서 전체 경영을 이제 한 번에 파악하려면은 뭐 프리딕션 스크리닝이 좋고요. 자, 일단 어찌됐건 저도 여기서도 모델 스크린을 걸어봤습니다. 그 모델 스크린을 걸어봤더니 자, 여기서도 부스트 트리 여기서 저기 점프에서 부스트 트리는 GBT예요. GBT거든요. 네. 이름을 이제 부스트 트리라고 했지. 네. 그 부스트 트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트 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GBT 계열이 가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 트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스트 트리에 대한 개별 진행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트레이닝은 0인데 잘 되는데 밸리데이션에서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즉 어떤 얘기가 하면은 밑에 써놨지만은 당뇨 환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컴퓨터 매트릭스를 보면은 액츄얼과 카운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웃컴이 1인데 실제로 프리딕션 2란 말이에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다행히 이건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왜 저희가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부류가 다른 부류와 생기는 다른 측정 데이터를 갖고서 저희가 분석을 한다면 좀 더 당뇨를 더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둘레 8개. 자, 8개에 대한 퓨처 외에 더 추가적으로 퓨처를 넣게 되면 이 두 사람에 대한 것들도 건강한 사람, 그 당뇨 환자를 당뇨로 예측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점프가 갖고 있는 머신러닝의 장점이에요. 그냥 머신러닝만 돌린다면 뭐 파이썬으로 돌리시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점프처럼 구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값들, 프리딕터 스크리닝에 대한 값들, 그 다음에 이런 컴퓨터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널 딱 찍으면 워크시트에 찍힐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점프에서는 구의하의 환경에서 거기다 플러스 통계라는 걸 계속 주니까 항상 통계 관점에서 머신러닝을 진행하고 걔를 GA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다음에 설계랑 관점에서 프로젝터를 통해서 어떤 퓨처들이 중요한지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점프가 주기 때문에 점프를 BA 툴로서 점프 프로를 가져오고 가는 것들이 제가 봐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파이썬에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역시 점프가 편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게 되게 편하고 그다음 점프도 이제 JSL로 자동화가 되니까 적절하게 JSL 플러스 JSL 안에 파이썬을 넣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게 되면 저희가 프로시저 자동화가 되게 쉬워요. 그다음에 적절하게 프로시저 자동화한 다음에 박스를 좀 연결시켜 놓으면 GUI까지 구현이 가능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점프를 쓰시면서 이러한 설계, 분석 이런 관점에서도 머신러닝을 바라보면 되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2명의 당뇨 환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트 트리로 저희가 학습을 했는데 이런 발생한다라는 거를 넘어간 거고요. 자, 일단은 실제 당뇨 환자를 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당뇨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당뇨 환자의 확률이 0.96%가 당뇨 환자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당뇨 환자를 예측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점프에서는 부스트리를 썼고요. 파이썬에서 XG부스트, 라이트GBM, 다음에 캣부스트.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제가 굳이 파이썬에 대한 것들을 더 드리는 이유는
네, 점프에서 파이썬에 대한 것들을 다 네, 상호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예, 점프 자체 내에서 된 것들 밸리데이션이나 트레이닝 쪽 미스 플래시 뷰레이션을 보면 점프 자체에서도 파라미터 튜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값을 네, 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점프에서 쓰는 그런 방법론들이 파이썬을 쓰는 방법론들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특히 XGBoost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터치도 에뮬레이션이 되니까 점프 내에서 에뮬레이션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전체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 이제 세 개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에 이제 두 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널의 신호예요. 신호라는 놈은 쭉 타임 도메인 상태에서 타임 디펜턴의 시그널이 쭉 나오는데 그 시그널을 시간형에서 바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평균, 표준 편차, 피크값, 뭐 그다음에 CV 값 등등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 값을 변환해서 예측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타임 도메인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 같은데 저희가 주로 쓰는 방법은 웨이블렛 변환에 의해서 퓨처를 익스트랙션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뇨 환자에 대한 것들은 네, 실제로는 그냥 로 데이터 그대로 저희가 학습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저것도 8개에 대한 퓨처를 갖고서 진행을 했지만 8개 퓨처를 썼을 경우에 당뇨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를 일반 환자로 잘못 네, 예측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네, 이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조금 더 측정한 데이터들 퓨처를 늘려서 진행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냥 모델 스크리닝을 써서 나오는 것 중에 XGBoost 계열, 그 다음에 뉴럴 부스티드 계열, 그 다음에 나이베이즈 계열 제가 일부러 좀 나눠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 여러분들은 조금 더 틀린 그런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점프에서 얘기하는 머신러닝을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데이터를 다루신다면 백인과 부스팅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부스팅 개념 중에서도 XG 부스트, GBT죠. 네, XG 부스트 계열에 대한 툴들은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점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프 머신러닝, 점프 프로에서 바라볼게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점프를 애드인이라는 건 네, 포함을 시키면서 네, 실제로는 점프에서 구현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쓰는 XGBoost 같은 네, 모듈은 아예 애드인을 붙여서 내장되어 있는 함수랑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델 스크리닝을 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XGBoost가 그냥 떠요. 즉 애드인에 제가 넣어버리면 모델 스크린이 인지를 해갖고 마치 점프의 모듈처럼 뜨는 거죠. 그럼 XGBoost 지금 하나만 넣었지만 더 좋은 것들이 나온다. 혹은 라이트 GBM을 넣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라이트 GBM 애드인이 만들어진다면 점프에서 굳이 점프 머신러닝에서 개발하지 않고 그러면 기본 알고리즘 계속 개발을 하겠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은 애드인으로 계속 나오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프 머신러닝의 가장 부족한 점은 결국 딥러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점프 자체가 PC 베이스다 보니까 PC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성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빅데이터 관점에서 저희가 많이 다루는 딥러닝 미래 관점에서는 점프가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없는 곳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점프 프로에는 파이터치 레이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터치 에뮬레이션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점프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프로 관점에서 바라보고 네, B8를 맞아요. 머신러닝 다 들어가고 GBT 계열 에듀는 넣었죠. 그 다음에 딥러닝 넣었죠. 그러면은 점프에 있는 것들을 다 구현하면은 굳이 사이클런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점프에서 한 결과를 갖고서 예측할 수 있고요. 점프에 대한 좋은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점프가 프로에서는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XGBoost도 점프의 모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XGBoost로 해서 수식을 제너레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점프가 주는 C, 파이썬,
네, 그다음에 쿼리, 그다음에 사스, 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또 하나가 뭐 하나 더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자바스크립트. 네, 이렇게 해서 네, 전부 코드 제너레이션 해주거든요. 그러면 걔를 코드 제너레이션 해서 그냥 쓰셔도 되니까. 점프의 장점은 프로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에서 머신러닝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조금 더 상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또 머신러닝 포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한번 사셔서 보시면은 예제가 다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점프 18에서는 점프 파이썬.exe라는 파일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점프 안에 파이썬을 내장해버려요. 네, 내장해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게 재밌는 게 파이썬을 껍데기를 씌우고 네, 점프를 안에 넣고 점프 안에 또 점프 내장된 파이썬이 들어가는 이러한 아키텍처도 꾸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점프라는 관점에서 알아보면 네, 웹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론가 그다음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 내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모두 점프가 파이썬과 쿼리를 내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매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점프의 컴 API를 통해서 점프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가 되든 C++ 됐든 단넷이 됐든 뭐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네, 점프는 네, 점프 자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지만 점프 자체는 하나의 모듈처럼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제 점프의 머신러닝을 요 안에다 쌍금으로 인해서 거의 뭐 B 툴로서는 거의 완벽한 툴로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점프의 머신러닝을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가장 좋은 점은 뭐 이거죠. 그냥 네, 한 방에 점프가 쫙 해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결과를 던져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네, 여기서 메소드를 딱 클릭한 다음에 그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전부 다 네,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을 다 비교를 해서 네,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에 대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순으로 쫙 오더링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점프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머신러닝에서 최근에 툴이죠. 파이썬에서 머신러닝에 머신러닝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서 이제 머신러닝 쓰듯이 점프 프로에는 호텔 스크리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스터디 인스테드를 진행하시면서 네, 먼저 점프에서 밸리데이션 컬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델 스크리닝을 딱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돌려서 네, 결과를 보시고 진행하시게 되면 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그냥 걱정을 했는데 네, 무사히 웨비나를 잘 마치게 되네요. 네, 네, 뭐 이상으로 일단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네, 다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네, 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신상무님 통해서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